네, 안녕하세요. 차토선생입니다. 자, 오늘 바이오 기업 세 가지 말씀드릴 건데, 일단 제 스타일대로 조금 그냥 좀 천천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여러분 바이오 종목이 고민된다라고 하시면 제가 뭐 여러 바이오 종목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아무래도 조회수가 요즘 조금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지금도 로봇주 같은 경우에 막 조회수가 막 2만, 3만 나오고 구독자도 막 500명, 600명 붙거든요. 그래서 조금 제가 봤을 땐 그나마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좀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뭐가 좀 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래도 잘하는 바이오 시뮬러 이 바이오 시밀러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기대감이기 때문에 임상 3상이 완료되고 이제 뭐요? 사용 승인 신청 FDA 쪽으로 사용 승인 신청을 하는 곧 할 회사를 좀 설명드리려고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제가 임상 3상에 대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결과가 나오고 나서 만약에 이 좋은 내용이 나오면서 FDA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허가 기간까지 6개월 정도가 걸려요. 빨라도 6개월 이 정도 걸려요. 자, 그럼 이게 여러분 어떤 거를 의미하냐면요. 기대감이 6개월 생긴다는 기대감. 기대감에 대한 부분이 6개월 생긴다. 저는 지금 뭘 볼 거냐면 바이오 종목의 특징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앞쪽에 설명드릴 두 종목은요. 삼성 에피스 홀딩스랑 셀트리온이고요. 세 번째 설명드릴 종목은 코오롱 티슈진입니다. 자, 코오롱 티슈진 과거에 많은 개인 투자자를 울렸던 종목이죠. 그죠?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는 과거에 굉장히 많은 개인 투자자를 울린 종목이에요. 왜? 이 주가가 15만 원 하던 게 어디까지 빠졌어요? 주가가 쭉 내려가서 결과적으로 거래 정지까지 당하면서 16,000원에 16,000원까지 빠졌었다.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왜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지금 주가 10% 빠졌잖아요. 저는 사실 지금 이 자리가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미 많이 올랐지만 제가 티슈진 여러분들한테도 계속해서 언급을 바닥권에서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많이 올라가는 것 같지만 계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왜? 결과적으로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승인을 받냐 안 받냐의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게 승인 반대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그 중간 데이터에 대한 결과가 좋기 때문에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 이 주가는 어떻게 될 거냐면 승인을 받을 수도 있어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미리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지금 구간에서 눌림목을 공략을 하고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공략을 하고 승인을 받기 직전이나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 올랐을 때 매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한번 보시고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삼성 에피스 홀딩스 그리고 누구? 셀트리온. 자, 이 두 개는 경쟁사입니다. 경쟁사고요. 제가 셀트리온도 최근에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셀트리온이 왜 중요하냐? 지금 25년도부터요. 이제 26년이죠. 26년부터 30년까지 글로벌 블록버스터 시장이 있어요. 예, 글로벌 블록버스터 시장이 뭐냐면 우리가 항암제에 대한 부분들이 있죠. 항암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항암제가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 제일 쉬운 거 키투르다. 이게 이제 머크에서 이제 만든 약물인데요. 아마 그 가족분들이나 뭐 지인분들 중에 암이 걸리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한 번쯤 들어봤을 약물이죠. 면역항암제 키토르다. 이게 적응증이라는 게 있는데요. 적응증은 또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이 항암제가 폐암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뭐 대장암은 효과가 없을 수 있겠죠. 그죠? 효과가 있는 걸 뭐 적응증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암종이 뭐 100가지 있다라고 하면 키트로다는 그 중에서 30개에서 40개의 암종의 효과가 있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약물이고 우리가 매출이 보통 한 5조 이상 1조까지는 아니고 5조 이상 나오는 걸 보통 이제 글로벌 블록버스터라고 하는데 키트로다 매출이 30조 정도 나와요. 30조 정도. 근데 요 키트로다라는 약물 자체가 결과적으로 뭐가 있냐면 특허가 있어요. 특허. 이 특허는 뭐냐? 내가 이 항암제를 만들고 나서 글로벌 전 세계 뭐 미국이죠. 미국이나 아니면은 이거 좀 헷갈리긴 한데 어쨌건 이 특허 만료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특허 만료일이 지나면 누구나 키트로다를 여러분도 능력만 있다면 키트로다 약물을 만들어서 팔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시밀러라는 게 결과적으로 이 약물이 예를 들어서 뭐 1억이다 라고 하면 시밀러는 가격이 어떻게 돼요? 정말 싸면은 30%까지 떨어져요. 30에서 50%. 얼마?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효과가 동일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키투르다를 맞겠습니까? 아니면 키투르다 시밀러를 맞겠습니까? 키투르다 시밀러 맞겠죠. 가격이 훨씬 싸니까. 그죠? 그래서 그 시장을 공략하는 게 셀트리온과 삼성 에피스 홀딩스입니다. 자, 근데 이 26년, 30년이 왜 중요하냐? 요때 특허가 만료되는 시장이 540조예요. 540조. 놀랍지 않나요? 그럼 만약에 진짜 그냥 단순 계산으로 이 540조 시장에서 점유율을 100% 차지하면 어떻게? 540조 버는 거겠죠. 그죠? 그러나 쉽지가 않죠. 일단은 셀트리온이라는 회사가 이 시밀러에서는 거의 세계 최초가 맞을 거예요. 램시마라는 이 시밀러를 개발을 해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은 회사가 되었죠. 그러니까 시총이 진짜 막 5천억, 6천억짜리 회사가 이렇게 50조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게 바이오 시밀러 때문이요. 그래서 셀트리온이라는 회사가 이 시밀러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잘하고 25년에서 26년도도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으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종목은 셀트리온일 것이다 라고 한 번 더 언급을 드리는데, 이 540조 시장에서 과연 셀트리온이 얼마의 매출과 이익을 당겨올지는 가봐야 아는 거지만,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 매출을 보시면 얼마요? 4조 정도 됩니다. 근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오르는 예상이 되어 있죠. 왜? 이제부터 시밀러 시장이 개화가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시밀러 시장은 뭐가 중요하냐면 초반에 침투율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키트루다를 결과적으로 만드는,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좀 이따 제가 다 설명드릴 건데 일단 먼저 설명드리면, 키투르다를 만드는 시밀러를 만들고 있는 회사들이 많을 거. 이게 28년도에 아마 특허 만료거든요. 키투르다를 만들고 있는 시밀러 회사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A, B, C. 근데 또 요중에 제일 빠른 게 삼성 에피스 홀딩스가 제일 빨라요. 키투르다 시밀러 만드는 회사들 중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 만드는 속도가 중요한 건 아닌데 28년 전까지 뭐 해야 돼요? 임상을 완료를 해야 돼요. 임상 똑같이 진행합니다. 키트루다처럼 복제약이지만 임상은 똑같이 진행을 해요. 뭐 임상 3상 500명 1000명에 똑같이 투여 해가지고 효과를 보는 거죠. 그래서 다 똑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28년도까지 임상이 완료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ABC라는 회사가 전부 다 키트루다 시밀러에 대한 임상을 완료하고 시장을 침투가 들어가잖아요. 시장 침투가 들어가죠. 그럼 여기서 먼저 선점하는 애들, 먼저 시장을 선점하는 애들이 뭐한다? 이 키투르다에 대한 시밀러에 대한 점유율을 먹는다. 점유율을 먹는다. 근데 요것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유럽 시장에서는 굉장히 침투율이 빠른데 미국 시장은 조금 침투율이 낮아요. 이제 그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들으셔도 알겠지만 시밀러 시장이 정말 커질 수 있겠구나 이제부터. 그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점유율을 얼마나 빨리 확대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계속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것도 결과적으로 시밀러에 대한 부분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셀트리온과 삼성 에피스 홀딩스 일단 비교를 하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코오롱 티슈즈 마지막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를 보게 되면은 이름들이 좀 어려워요. 일단 25년도에는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뭐한다? 이 스텔라라라는 요 글로벌 블록버스터 요 바이오 시밀러를 출시해서 이제 경쟁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도 뭐요? 점유율에 대한 싸움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요 부분도 일단 25년도에 뭐가 된다? 특허가 만료되니까 참고하시고, 28년도에는 뭐가 된다? 키투르다가 만료가 되면 특허가 전 세계 매출 1위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25년에서 30년 어떻게 된다? 540조의 규모의 특허가 풀린다. 자, 보면은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은 뭐한다? 시밀러에서 다수의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도 구축이 되어 있어요. 이미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삼성 에피스 홀딩스는 개발 속도, 경쟁력, 주요 제품 포트폴리오 강화. 근데 일단은 키투르다 관련돼서 속도가 빠르긴 한데, 사실상 시밀러 쪽에서 앞서 있는 건 셀트리온이 맞거든요. 근데 이 삼성 바이오 에피스는 또 뭐가 좋냐? CDMO가 거의 중국 제외하고 전 세계 1위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CDMO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생산에 있어서 조금 더 뭐라고 할까요? 원가 절감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들어가지 않을까. 물론 셀트리온도 CDMO 공장을 가지고 있지만 규모 자체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훨씬 크죠. 자, 요거는 참고만 하시고 내려보면은, 자, 요렇게 돼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스텔라라, 그죠? 요게 자가면역 질환인데, 자가면역 질환이 뭐냐면
우리가 이게 예를 들어서 병원균이 이제 체내에 들어오면 항체가 공격을 하잖아요. 그죠? 그 바이러스를. 근데 자가 면역 질환은 뭐냐면 이 항체가 이 바이러스를 공격을 해야 되는데 내 멀쩡한 세포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드러기 나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이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정상 세포를 항체가 공격을 한다. 그래서 내 몸에서 이상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자가 면역 질환 관련된 글로벌적 매출이 정말 커요. 근데 요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뭐 갑상선도 똑같이 자가 면역 질환이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어쨌건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 갑상선 이런 거나 아니면 또 아토피도 자가 면역 질환 볼 수 있나? 어쨌건 왜 그런 건데 여기서 얘가 이제 25년도에 특허가 만료가 되고 글로벌 매출이 23조가 나온다. 그래서 지금 개발 현황을 보면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출시를 준비 중인데 얘네가 결과적으로 시장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된다? 매출과 이익이 발생할 거다. 근데 점유율에 대한 부분들은 두고 봐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프롤리아 골다공증 관련된 얘도 글로벌 매출이 8조고요.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개발 중이고 그 다음에 뭐 아이리아 얘도 마찬가지로 12조짜리고요.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피스가 출시 준비 중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만 보면은 이 시장 규모가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 얘네들이 하면 초대박 나겠죠. 당연히 이렇게만 들으면. 근데 결국 아까 말씀드린 뭐냐? 점유율을 뚫어야 된다라는 거. 점유율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그 뚫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어요. 미국은 특히 리베이트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장벽을 뚫기 힘들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금 먼저 해결하는 쪽에서 강한 주가 상승이 나오겠죠. 근데 우리는 항상 뭐예요? 항상 결과적으로 시장이 커지면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라탕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나라 시장에서 유행이 됐잖아요. 그죠? 유행이 됐죠. 그러면서 마라탕 가게들이 초기에 엄청 많이 생겼어요. 그 마라탕 회사 가게들이 망했나요? 초기에? 아니, 엄청 잘 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뭐요? 그 이후에 다른 이제 마라탕 회사들이 여기저기 생기면서 다 같이 이제 뭐요? 망하는 구조로 가고 있죠. 다 같이 망한다는 말이 이상하지만 잘 되면 잘 되겠지만 그래서 초기에 일단 그 시장을 뚫는 애들이 처음에 큰 돈을 많이 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점유율을 바꾸질 않아요. 특히 의약품 같은 경우는 처음에 내가 이 점유율을 뚫고 들어가서 이게 만약에 안정성이 증명이 되잖아요. 내 시밀러가 그럼 굳이 이 의사들 입장에서는 꼭 그렇거든요. 굳이 지금 여기서 다른 바이오 시밀러를 굳이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안정적인데 굳이 내가 저 시밀러 샀다 문제되면 어떡해요? 가격이 더 싸다라고 해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진출해서 안정성에 대한 데이터와 신뢰를 확보한 그러한 애들이 뭐가 된다? 시장을 빠르게 잠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초기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시장이 25년도에 30년도에 개화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어쨌건 시장 규모, 그게 540조 규모의 특허가 풀리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잘 하고 있는 건 셀트리온이 분명히 맞아요. 삼성 에피솔딩스 맞고 전 세계적으로도 다른 빅파마들도 시밀러 시장에 들어오고 있고 하고 있지만 그들이 결과적으로 시밀러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습니다. 왜? 기존에 잘하는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암제를 만들고 그래서 이 틈새 시장을 셀트리온과 삼성 에피솔딩스가 제대로 공략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가 상승 탄력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삼성그룹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결과적으로 인적 분할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삼성 에피솔 두 개를 나눴죠. 이것도 간단해요. 결과적으로 하나로 몰려 있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은 인적 분할을 통해서 두 기업 가치를 어떻게 끌어올리려는 거거든요.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최대 주주죠. 이재용 회장이죠. 결과적으로 인적 분할을 통해서 두 바이오 회사의 가치를 최대로 끌어올리면 누구한테 이득이다? 이재용 회장한테 이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삼성은 계속적으로 바이오 시장을 밀어줄 거고 바이오 회사를 밀어줄 거고 왜? 이재용 회장이 최대 주주니까. 그리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시밀러 여태까지 셀트리온이 달려온 거는 뭐냐면 2025년에서 2030년을 바라보고 달려왔어요. 셀트리온은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셀트리온, 삼성 에피스홀딩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주식 초보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셀트리온 좀 더 낫다. 변동성이 적기 때문에 에피스홀딩 최근 상승되고 올라가지만 신고가지만 일단 지금 그 매물대나 이런 데이터가 조금 적기 때문에 어쨌건 저는 일단 에피스홀딩스 셀트리온 보면 셀트리온 먼저 그 다음 에피스홀딩스 이렇게 보셔라 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또 진행을 할 건데
에피소드 나쁘다는 게 아니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고. 그다음 보면은 이렇게 쭉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이따 보면 될 것 같고. 옵티보 이것도 굉장히 좀 큰 앤데 12조. 키투르다. 그 요거 28년도 특허 완료 있죠. 키투르다. 얘가 지금 셀트리온과 삼성 에피스홀딩스가 삼상 진입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에피스가 이렇게 이름이 어려워. 삼성 에피스홀딩스죠. 에피스홀딩스가 조금 더 빨라요. 조금 더 빠르다. 근데 말씀드렸지만 어쨌건 빠르건 뭐하건 28년도에 특허가 만료되기 이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전에 시장을 침투를 하고 싶어도 못해요. 어차피 특허 만료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모든 임상이 완료되고 그 다음에 시작이다. 그래서 일단 지금 속도는 에피스홀딩스가 빠르지만 전체적인 시밀러를 많이 팔아봤거나 한 회사는 사실상 지금에선 셀트리온이 조금 더 믿음직하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 종목이라고 했죠. 세 종목. 셀트리온, 에피스홀딩스, 코롱 티슈진. 그러면 이거를 비율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200만 원 사겠다. 예를 들어 200만 원 사겠다. 그럼 어떻게 사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라는 게 아니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나는 코오롱 티슈진 50. 그러면 셀트리온 100. 삼성 에피스홀딩스 50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셀트리온의 비중을 좀 더 주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안전한 게 좋아요. 안전한 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총이 큰 종목에서도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걸 저는 항상 보여드리기 때문에 시총 큰 종목으로 하셔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보게 되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연결 기준에서 일단은 2025년도에 매출 4조와 영업이익 1조. 그죠? 의미가 있죠. 영업이익률이 25%니까. 요 시장을 달성을 했고요. 자, 에피스 같은 경우는 매출이 1.7조에 영업이익 4천억에서 5천억이 추정된다. 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비즈니스 성격이라고 하는데 제조와 판매 직판 통합 구조죠. 그러니까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제조도 하고 판매도 한다. 원래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유럽이나 미국에 진출을 해서 거기서 뭐예요? 셀트리온이 그 헬스케어한테 팔고 헬스케어가 거기서 직판하는 구조였는데 이게 좀 지배구조상 문제가 있지 않냐. 뭔가 판매 유통 구조가 문제가 있지 않냐. 회계상 이상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슈를 잠식시키기 위해서 3사가 합병을 했죠. 3사가 아니죠. 헬스케어랑 셀트리온이 합병을 했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뭐요? 확실하게 제조와 판매를 직판하는 구조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보면 원가율 30% 중반대 진입했다. 수익성이 대폭 개선되었다. 그러니까 원가율을 굉장히 낮췄기 때문에 이익이 확대되는, 그러니까 지금 영업이익률이 25%지만 원가율을 4분기에 낮췄기 때문에 내년은 이익률이 더 좋아질 수 있겠죠. 그죠? 26년도 지금이죠. 자, 그럼 보게 되면 비즈니스 성격 개발 전문이라고 되는데 판매는 파트너사와 협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단은 셀트리온은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직접 영업을 띄어서 파는 구조고, 그죠? 삼성 에피스홀딩스는 만들어서 파트너사한테 넘겨서 팔아주고, 그러니까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이 누구예요? 셀트리온이 좀 더 유리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글로벌 블록버스터 시밀러 현황 개발 완료 및 판매 중인 거를 보면은 이제 레미케이트, 이게 셀트리온을 있게 해준 뭐요? 있게 해준 시밀러입니다. 보게 되면은 램시마가 있고 램시마 SC가 있죠. SC가 무엇이냐? 피하 주사 제형. 결과적으로 램시마는 이제 IV 제형으로 정맥 주사형인데 이거를 집에서 편하게 맞을 수 있게 SC 제형, 이 허벅지나 배에다 꽂을 수 있는 이 제형을 만들어서 편의성을 높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셀트리온의 주력 매출 원입니다. 좀 이따 밑에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허셉틴, 리투마, 휴미라 이렇게 쫙쫙 해서 만들어 놓은 요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얘네들이 유럽에서는 잘 뚫려요. 유럽에서는 시장 규모가 확대가 되는데 미국 시장이 진짜 크거든요. 미국 시장. 근데 미국 시장을 못 뚫고 있어요. 그러니까 뚫긴 뚫는 점유율이 5%대 이래요. 근데 이거를 늘려야 되는데 쉽게 늘어나지가 않아. 왜? 결과적으로 그 보험 처방, PBM,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어쨌건 그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리베이트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많기 때문에 뚫기 힘들긴 한데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지금 약가를 내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 때문에 사실상 시밀러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에 좀 더 저는 힘을 주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게 되면은 최신 바이오 시밀러 허가
자, 2025년, 26년 매출 본격화되는 요걸 보게 되면 일단은 뭐 스텔라라 심을 아까 메뉴에서 보여드렸지만 얘네 모두 허가가 완료되었고 미국과 유럽 출시 임박 시작했다 라는 내용이고, 아일리아 시밀러, 또 황방변성 치료제, 그 셀트리온의 아이디엔덴트, 삼성바이오피스의 오퓨비즈 글로벌 시장 진입을 했고 매출과 이익이 나오겠죠 이제. 그래서 요게 얼마나 많이 올라온지 봐야 되고, 솔리리스 시밀러 얘네들도 결과적으로 확대하고 있고요 이제. 근데 미국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 뚫어야 된다라는 건데,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밑에 쪽에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핵심 매출 포인트 짐펜트라와 키투르다. 자, 세계 유일 인플렉시마 피하 주사 제형 미국 신약 허가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짐펜트라가 결과적으로 램시마거든요. 램시마인데 이거 이제 SC 제형으로 만들면서 이거를 신약으로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 조금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요거 쉽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지금 알테오젠의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이유예요. 뭐냐면 지금 이제 특허가 2, 3년 남은 키투르다 같은 경우도 SC 제형을 알테오젠과 뭐 했어요? 알테오젠과 계약을 하면서 이 알테오젠이 이제 이 SC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키투르다를. 그래서 요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 지금 셀트리온이 원래 만들었던 리미케이트 그거는요 SC형이 없어요. 원래 정맥 주사로만 맞았어야 되는 그거란 말이에요. 약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특허가 만료됐는데 셀트리온이 이 약물을 SC 제형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SC 제형이라는 게 없어요. 그 원래 그 글로벌 블록버스터 본약 그 리미케이트도 SC 제형이 원래 없었어.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이거를 특허가 만료되자마자 이거를 SC 제형으로 만들면서 신약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매출이 셀트리온의 주 매출이다. 그럼 셀트리온 생각은 뭐겠어요? 앞으로 특허가 만료되는 이러한 약들을 자기가 SC 제형으로 만들어서 편의성을 높여서 시장에 내놓으면 초대박이 나겠죠. 근데 글로벌 빅파마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신약이 특허 만료되기 전에 SC 제형을 먼저 만들어서 뭐 하는 거예요? 특허권을 방어를 하는 거죠. 왜? 셀트리온 같은 사례가 안 나오게. 셀트리온이 그러면 아마 이게 만약 SC형을 다른 빅파마들 못 만들었다고 했으면은 셀트리온 진짜 시총 막 몇백조 갔겠죠. 왜? 다 특허 만료된 거 해가지고 자기가 SC형 다 만들면 되니까. 근데 알테오젠에 이제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서 알테오젠에 뭐요? 그러한 기술력을 빅파마들이 사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계약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테오젠이 얼마나 더 많이 올라가겠습니까? 얘네 특허권 방어하려면 SC 계형 기술력 필요한데, 그래서 알테오젠 주가가 올라가는 거라고요. 근데 알테오젠이 뭐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 구조를 모르고 그냥 광기로 올라가는 거다. 바이오는 저런 거 사면 안 된다. 멍청한 소리입니다. 멍청한 소리. 알테오젠은 뭐예요? 앞으로 더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알테오젠도 들고 가야 되는 거고. 셀트리온 봐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IV 제형에서 사실상 그 전에 리미케이트를 가지고 있는 회사도 못했던 거를 셀트리온 SC형을 만들 신약을 허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어쨌건 여기서 뭐요? PBM 등재 효과 본격화 돼가지고 뭐 전체 매출의 핵심 비중, 신제품 비중 60% 이상. 그래서 어쨌건 이 짐펜트라가 시장을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셀트리온이 원래 이 짐펜트라 미국 시장에서 7천억 매출을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점유율이 안 올라와서 3,500억 규모로 조금 줄여놨다. 그래서 좀 내용을 또 보면은 미래 먹거리 키투르다 시밀러 경쟁을 보게 되면 연매출 40조 원이죠. 세계 1위 항암제인데, 자, 글로벌 임상 3상 착수했다 에피스. 근데 뭐요?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속도가 가장 빨라요. 그리고 우리가 셀트리온도 임상 3상 진입했는데 SC제형 개발 노하우. 근데 일단은 키투르다가 이미 SC제형이 나오면은 이거는 아마 SC제형 못 쓸 거예요. 그래서 참고만 하시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렇게 SC 제형에 대한 기술력이 셀트리온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다른 글로벌 블록버스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SC 제형을 만약에 못 만들게 된다고 한 상태, 못 만든 상태에서 특허 만료가 돼버리면 셀트리온이 그 시장에서 SC 제형을 먼저 만들어서 출시할 수 있는 좀 이상한 그림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SC형을 만들 수 있는, 이미 근데 제가 여기서 알테오젠 나와서 죄송한데
알테오젠은 이미 키트로다로 증명을 했잖아요. 그럼 얼마나 많은 회사들이 알테오젠에 찾아오겠습니까? 우리도 SC 제형을 만들고 싶어요. 이 기술력을 우리도 주세요. 우리도 라이센스 아웃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미 키트로다 증명됐기 때문에 알테오젠은. 그래서 알테오젠이 계속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알고 계시고. 그래서 어쨌건 이 보게 되면은 미국 시장 공략 전략을 보면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시밀러 시장의 60-70%를 우리나라에서 주도하고 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1에서 2%예요. 왜? PBM 장벽이 있다. 한 자릿수요. 한 자릿수. 그러니까 일단 트룩시마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일단 시장을 미국 시장 잘 뚫었어요. 뚫었는데 그 다음부터 뭐요? 셀트리온이 뚫고 들어오니까 이제 미국 이제 빅파마들이나 여기서 견제를 겁나게 들어가는 거죠. 못 들어오게. 그래서 이거 일단 보면은 제가 이 PBM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리베이트가 많다고 했잖아요. PBM이 뭐냐면 요거를 어떻게 설명하지? PBM.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약에 대한 이제 보험 처리거든요. 그러니까 A라는 약이 있으면 이 약은 보험 처리 해줄 거야. 만약에 B 약이 있으면은 너는 보험 처리 안 해줄 거야. 자, 이거를 결정하는 애들이에요. 이거 결정한 애들인데 여기서 이제 제약사에 리베이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야, 우리 이 약 있지. 요 네모라는 약을 너희가 만약에 보험 등재해주면 내가 여기서 떨어지는 이 매출의 20% 30% 너 돈 줄게. 돈 줄게. 뒤로 챙겨줄게.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이 사실 약가가 비싸면 비쌀수록 더 많은 리베이트를 받을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시밀러를 여기 잘 안 올리려고 할 수가 있겠죠. 보험 등재 가격이 싸니까. 그러니까 어쨌건 요게 저 정확하게 불법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이게 결과적으로 미국 시장은 거의 모든 게 허용이 되기 때문에 솔직히 불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걸 하면은 뭐 약가가 싸진다 뭐 그런 관점에서 불법이 아니었는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불법이 아닌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가하면서 그죠? 규제를 가하면서 약가 내려라 이런 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밀러가 조금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생물보안법도 있죠. 그래서 한국이 반사이익을 좀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도 있는데 일단은 PBM에 대해서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이 약을 보험에 등재해주냐 안 해주냐. 근데 이제 등재해주는 대신에 뒷돈 받고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요것 때문에 사실 시밀러들이 올라가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시장을 뚫기가 힘들다. 보험에 등재를 안 해줘서. 근데 이거를 트럼프가 압박을 가하면서 등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기대감도 또 있고 요거 올라가면 이제 조금 점유율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고. 자, 코오롱 티슈진을 좀 보겠습니다. 자, 코오롱 티슈진을 보는 이유는 간단한데요. 일단 우리가 차트부터 일단 삼성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 에피스 차트부터 좀 볼까요? 자, 우리가 먼저 일봉을 좀 볼 건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차트입니다. 셀트리온 차트. 셀트리온 지금 매물대가 많은 데가 어디죠? 많은 사람들이 물려 있는 데가 요런 데 많이 물려 있겠죠? 요런 구간. 요런 구간에 좀 많이 물려 있을 겁니다. 요 자리. 그죠? 많이 물려 있는 구간들이 여기다. 셀트리온의 지금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어때요? 장대 양봉이 좀 나왔죠.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여기 찍어준 구간이 어디냐면 신고가 영역인데 봐봐요. 매물대 지금 보면은 여기 매물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구간을 전부 다 뚫고 나서 올라갔단 말이죠. 그럼 이거는 뭐냐면 지금 요쪽까지 셀트리온을 2023년도 12월 즉 2년 전인가요? 24년 12월 1년 전 그죠? 셀트리온을 1년 동안 매수한 모든 사람들한테 수익을 준 가격이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셀트리온을 뭐 1월 달에 10억을 사건 5월 달에 30억을 사건 뭐 7월 달에 100억을 사건 간에 셀트리온 산 사람들은 전부 다 수익이 난 구간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박스권이라는 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보는 거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뚫어 올렸다라는 건 뭐예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 그만큼 엄청난 기대감이 셀트리온에 들어왔다라는 거고 우리가 매매 동향도 보면은 완전
누구요? 외국인 기관 애들이 끌어올렸어요. 개인 투자자는 계속 털리고 있는데 일단 기타 법인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기타 법인으로 계속 잡히는 거니까 요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어쨌건 개인 투자자의 물량들이 계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오히려 저희는이란 말 좀 이상한데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이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서 보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식을 할 때 이런 자리에서 모아가는 게 맞지만 또 이렇게 박스권을 돌파하고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 주식이라는 게 저는 솔직히 기다리는 매매를 여러분들한테 권해요. 왜냐면은 이게 빨리 먹으면 체하듯이 이 주식도 수익을 빨리 얻게 되면은 체합니다. 체해요. 내가 잘하는 줄 알고 착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둘째치고 일단은 수익이 난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정확하게 투자를 해서 투자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게 들어가고 거기서 수익을 날 건강한 수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단타치고 트레이더 이런 사람들이랑 여러분이랑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한테 뭐 단타 쳐서 그럼 돈 버는 사람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거 영상 보는 사람들이 거의 다 나이 좀 있고 한다는 여러분들이 뭐 트레이드 할 거예요? 다 단타 치려고 막 단타 보고 인생 역전 하겠다 못해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그러니까 뭐 해가지고 다 돈 벌 수 있다? 돈 다 어떻게 법니까? 그렇게 해서 못 벌어요. 진짜로 좋은 회사를 그냥 천천히 안정적이게 운용하는 게 돈 제일 많이 번다 그나마. 그리고 돈 잃지만 않아도 잘하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그러니까 안전한 종목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그래서 눌림목 구간 나와주면 매수할 만하죠 솔직하게. 그래서 솔직히 지금 구간도 저는 셀트리온 충분히 해볼 법한 자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과적으로 이 구간의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셀트리온을 매집을 한다라 그러면 지금 여기서 그대로 올라가면 좋겠죠. 당연히. 근데 항상 뭐예요? 항상 요 박스권에 대한 부분 있죠. 이 박스권에 대한 부분. 이 박스권의 중반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16만 8천 원. 이 생각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지금 1억이 있어도 셀트리온에 1억을 박는 게 아니죠. 그죠? 내려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1억을 살 거 2천만 원, 3천만 원만 산다고요. 주식을 할 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만약에 1억을 다 박잖아. 지금 자리에서. 그럼 여기서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내 인생 끝난 것 같아요. 진짜로. 그만큼 정신적으로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빠질 것 같다. 여기까지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2천만 원 사잖아요. 그럼 내려가도 어때요? 내려가도 아무렇지가 않아요. 왜? 내려가면 더 사면 되니까. 이게 애초에 마인드 자체가 달라지고 시작을 하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도 보다 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좀 모아가자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에피스홀딩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보면은 삼성 일단 에피솔딩스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긴 했거든요.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밀러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개화가 되고 하면 주가는 더 갈 수 있는데 저는 이게 걱정이 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많이 없다라는 게 결국 지지선이나 이런 부분들 있죠. 이러한 부분들이 차트에 대한 부분이 인적 분할했기 때문에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셀트리온은 딱 보면은 단단하게 받쳐주는 지지선이라는 부분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우리가 봤을 때 1년 동안 봤을 때 어떻게 돼요? 15만 원 구간쯤은 지켜주고 그 다음에 20만 원 근처에서는 항상 못 갔구나. 이 통계적인 부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매매하기가 편해요. 그죠? 편하다. 자 그런데 잠깐만 25년 이거 2년짜리네요. 그죠? 그래서 어쨌건 통계적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편해요. 자 그런데 이제 에피스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이 날짜가 얼만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차트로 주식한다는 게 아니라 이걸 보게 되면은 지금 30만원에서 70만원까지 이 큰 종목이 2배가 올라오는데 한 달 반밖에 안 걸렸습니다. 자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한 달밖에 안 걸린 상승은 뭐예요? 빠질 때도 금방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이오 시밀러 회사를 나눠서 이제 분산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무거운 주식, 조금 더 엘피스가 안 좋은 회사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안정적으로 봤을 때 셀트리온이 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투자를 좀 권하냐면 제 입장에서는 지금 시밀러는 셀트리온을 보고 CDMO 쪽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요렇게 보는 게 맞잖아. 얘는 봐요. 얘 봐봐요. 뭐요?
보이잖아요. 이 움직임이, 이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이 보이잖아. 그죠? 이게 보이기 때문에 저는 얘도 뭐예요? 안정적으로 딱 보이는 거예요. 아, 175만 원 구간은 막힌 구간이고 95만 원은 지켜주는 구간이구나. 그럼 우리가 이 중심에 대한 부분 135만 원 정도까지 보고 천천히 모으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요건 여러분 참고하시고, 에피스 홀딩스 나쁘지 않으나 근데 어떻게 보면은 내가 세 종목 얘기해놓고 에피스 홀딩스 까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보이지만 지금 여기서 보기에는 솔직히 좀 애매하다. 그래서 요거 일단은 에피스 홀딩스는 제가 살짝 일단 빼고, 제가 뒤쪽에 바이오 종목 하나, 히든 종목 넣어 드릴 거니까 그거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코오롱 한번 보겠습니다. 코오롱. 와,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 와, 지금 벌써 35분 지나고 있는데. 자, 코오롱 봅시다. 일단 코오롱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보면, 자, 티슈진 아까 자료를 좀 보면은, 일단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는 제가 일단 이거 좀 가지고 왔는데, 일단 기사부터 한번 보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10% 빠진 거는, 아까 봤던 10% 빠진 거는 뭐 유상증자 이슈가 있어서 빠졌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거 안 믿는 게 뭐냐면, 그것도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매물대에서의 찌라시기 때문에 개미털기라고 보고, 일단 요거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코오롱 티슈진 TGC 미국 3상 데이터 관전 포인트는 뭐냐, 자, 이런 내용인데, 자, 보게 되면 코오롱 티슈진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과거에 뭐 골관절염 세포 치료제를 만드는데 구인보사라고 해서 옛날에 인보사 사태가 좀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조금 주가가 안 좋았고 거래 정지까지 갔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근데 이제 미국 임상 3상 환자 데이터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자, 보시게 되면 이번 미국 임상 3상은 기존 진행했던 임상과 주 평가 지표 및 모집 환자군의 차이가 있는 만큼 이 차이에서 오는 임상 데이터 및 수치 변화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코오롱 TCUG는 기존 임상과 표면적으로만 달라졌을 뿐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만큼 유의성 도출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라는 내용인데, 일단 요거의 임상의 비교, 뭐 관찰 등급, 이거 좀 더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일단은 설명을 그냥 드리고 천천히 일단 할게요. 먼저 미국 임상 3상은 주 평가 지표로 골관절염 증상 평가 지수와 통증 평가 지수를 설정했다. 이전에 실시된 미국 2상과 3상 주 평가 지표가 기능 활동성 평가 지수와 통증 평가 지수였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자, 보게 되면은 원래는 뭐요? 원래는 주 평가 지표가 기능 활동성 평가 지수와 뭐요? 통증 평가 지수였는데 뭐였어요? 이제 이번 3상에서는 증상평가 지수와 통증평가 지수로 설정했다. 자, 하지만 이 증상평가 지수의 경우 국내 임상 3상의 부평가 지표였으며 통계적 유의성을 달성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전망이다. 어쨌건 요거나 다 뭐요? 환자에게 설문으로 이루어지는 주관적 평가다 라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사실 이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승인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애초에 제 바이오 투자의 관점은요, 특히 신약 관점은요, 이게 승인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데이터가 얼마나 잘 나왔고 이 데이터에 따라서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높은가. 전 승인 받기 전날, 아니면 또는 승인 받기 좀 한 일주일 2주 전에 팔라고 해요. 여러분들한테 적어도 반은 팔아라. 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걸 뭐하러 다 베팅을 하냐. 이미 기대가 많이 올랐는데. 그렇게 항상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쨌건 기대감에 대한 부분으로 베팅을 하는 거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요거 그냥 간단하게 제가 표로 설명을 드릴게요. 표로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좀 더 빠를 것 같아서. 자, 보시게 되면은 임상 3상 비교하면은 국내 3상과 미국 임상 3상에 대한 비교를 어떻게 하냐면, 임상 사이트 수, 임상을 한 병원 수입니다. 자, 미국은 80곳, 한국은 12곳이고요. 환자 수는 1066명을 대상으로 했고 한국은 159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자, KNL 등급이 뭐냐? 엑스레이 사진을 바탕으로 골관절염의 중증도를 0에서 4단계로 나눈 지표. 즉 2등급, 3등급은 골극이 보이고 관절 간격이 의심스러운 초기 상태. 3등급은 뭐요? 관절 간격이 확실히 좁아진 상태, 중증도 상태. 즉 미국에서는 2등급과 3등급을 대상으로 진행을 한 거고, 한국은 3등급을 대상으로만 진행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은 관찰 기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2년, 한국은 1년이죠.
그 약물 투여 후 환자의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추적하는 총시간. 그러니까 미국은 조금 더 뭐요? 확실하게 길게 조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조금 환자들이 변화했는지 그게 좀 더 데이터가 정확하겠죠. 자, 주평가 변수 요거를 좀 우리가 설명을 드리면은 자, 일단 주평가 지수 같은 경우는 임상시험의 성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핵심 지표. 아까 말씀드렸던 요 부분들, 그죠? 종합평가, 지금 원고사 기억 안 나는데 밑에 정리해놨거든요. 일단 보면은 주 지표 외 추가로 확인되는 보조적인 효능이나 안정성 지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밑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MSC는 무릎 관절염 환자의 통증, 강직성, 신체 기능을 점수화한 설문 지표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미국 임상 3상에서는 요 설문에 대한 부분들이 주평가 변수이고 그 다음 VAS는 아까 뭐라 했어요? 환자가 느끼는 통증을 0에서 10 사이의 선으로 표시하게 하는 통증 척도 요거 두 개로 해서 뭐요? 주 평가를 한다. 이번 임상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한다? 요렇게 한다라는 거죠. 요걸 보고 요걸 통계로. 그리고 부평가 변수는 뭐요? MRI. 보시게 되면 자기 공명 영상 촬영을 통해 관절의 구조의 실질적인 변화 등을 시각적으로 확인한다. 그러니까 연골이 재생되었는지 이 부분들을 부평가 지표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 부분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다. 근데 이제 FDA 측에서 근데 저거 굉장히 좋긴 했는데 조금 더 보고 싶은 게 좀 더 봐야 될 것 같다. 그럼 이제 부평가 변수로 가야 되는 거죠. 요걸로. 그래서 MRI에서도 연골 재생이 확인됐다. 그럼 뭐요? 이거는 승인을 받겠죠. 근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무릎의 주관적 증상과 기능을 평가하는 표준 설문지고 요렇게. 그다음 요거 뭐했다? 통증. 요걸 했다. 그리고 부평가 변수에는 무릎 부상 및 골 관절염 결과 점수로 통증 외에도 삶의 질 등을 평가. 요게 좀 부평가 변수였다. 이게 1시간을 찍으니까 말이 안 나오네. 커피 한 잔만 좀 먹겠습니다. 어쨌건 이렇게 되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모든 내용들은 뭐가 중요하냐면 일단 시장 잠재력을 보게 되면은 이 3등급 안팎의 이 시장은요. 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골 관절염 관련돼서 만약에 2등급, 3등급이 아닌 3등급만 했다라고 하면 아까 3등급이 어떤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3등급이 이렇게 관절 간격이 확실히 좁아진 중증도 상태. 근데 중증도 시장은 시장에서 20%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등급을 안 섞고 3등급만 섞었으면 어떻게 돼요? 시장 규모가 낮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시장입니다. 근데 이번에 2등급도 섞었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은 환자가 분포하고 4배 이상 큰 시장을 타겟으로 이번에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간 매출이 4조 원대가 전망이 된다라고 나오는 거고 임상 3상 진행 현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추적 관찰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고요. 내년 3월에 임상이 종료되고 6월, 7월에 톱라인 결과 발표가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26년 언제? 6월에서 7월에 톱라인 결과 발표가 예상된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6월, 7월이라고 하면은 앞으로 몇 달 남았어요? 몇 달? 6개월, 7개월 남았죠. 그럼 뭐냐면 시장이 좋잖아요. 시장이 좋으면 기대감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기대감만으로도 수익을 먹을 수 있다. 대신에 톱라인 결과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그 전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6월, 7월이 톱라인 결과다. 그럼 5월 달에 주가가 기대감으로 쫙쫙쫙쫙 오르는 구간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매도를 하시라는 거죠. 그때 기대감으로 계속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기대감으로 올랐을 때 매도해야 된다. 그게 바이오 투자의 핵심이에요. 첫 번째. 요거 솔직히 주식을 좀 하시는 분들은 제 말을 이해할 거고 주식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10월 달에 두 번째 톱라인 결과 확인된다. 자, 임상을 이제 두 개로 나눠서 했거든요. 보시면은 자, 이 기사를 보면은 한편 코오롱 티슈는 미국 FDA 공고에 따라 임상을 두 개로 나눠 진행하고 있다. 첫 번째 임상은 추적 관찰에 대한 데이터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내년 3월 임상 종료를 앞두고 있고 이번 연도 3월, 이어 6월, 7월에는 톱라인 결과 발표가 예상된다. 자, 두 번째 임상 3상은 내년 10월 톱라인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일단 첫 번째 임상 같은 경우에는 통증에 관련된 부분들만 보는 거고 두 번째 임상 같은 경우에는 아까 24개월로 했잖아요. 안정성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 뭐요? 진짜로 연골이 재생되는지 그 두 가지를 본다고 해서 사실상 만약에
우리가 첫 번째 6월 7월에 발표되는 톱라인과 10월에 발표되는 톱라인 6월 7월에 만약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뭐냐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5월 달에 기대감 쫙 올랐어. 그럼 5월에 우리가 수익을 내고 말해서 팔았어요. 근데 6, 7월 달에 뭔가 톱라인 결과가 애매하게 나왔어. 애매하게 나왔어요. 뭐 환자 설문조사 했는데 뭐 50% 60%는 개선됐다고 생각하고 40%는 개선 안 됐다고 생각을 해.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해. 그럼 FDA 입장에서 뭐요? 뭐지? 이게 애매한데? 그럼 뭐 하는 거예요? 10월에 톱라인 결과를 보고 판단할 수 있겠죠. 연골 재생이 되었냐 안 되었냐. 그럼 되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효과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6, 7월에 안 좋은 결과가 나서 빠졌다고 하더라도 다시 10월 달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주식을 할 때는 욕심을 많이 내면 안 돼요. 바이오 종목 결과적으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 충분히 좋지만 그리고 성공하면 좋겠지만 성공할 거라는 확신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바이오 시장에서는 너무나 큰 패착으로 작용을 한다. 옛날에 신라젠 사건이나 이런 걸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 믿음이 어떻게 이 믿음이라는 게 97,000원에서 어디까지? 1,800원까지 빠졌죠. 이 믿음이라는 거의 배신 마이너스 95%. 그죠? 헬릭스미스 보면은 17만원에서 어디? 2,000원 마이너스 98% 99%. 이게 주식시장이에요. 냉정해요 여러분. 냉정하기 때문에 항상 기대감에 대한 부분으로 올라가 줬을 때 수익을 좀 챙기는 것도 방법이다. 승인되고 들어가도 안 늦어요. 그거 아셔야 돼. 바이오 종목, 신약 종목들은요 여러분들 승인되고 들어가도 안 늦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고 하죠. 그죠? 그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월봉도 좋네. 코너키 수준 같은 경우 월봉도 괜찮네. 그래서 요거는 어쨌건 잘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보셔라.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코오롱 티슈진 또는 뭐 셀트리온이나 삼성 에피스홀딩스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 제가 번호 하나 남겨놓을 건데요. 010-845-9501 이쪽으로 뭐 셀트 또는 삼성 바이오 또는 뭐 코오롱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타점 같은 경우에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일 좋은 건요 여러분들 혼자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혼자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혼자 하시는 게 제일 좋다. 혼자 하시되 혹시나 여러분들이 조금 타점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다 애매하다 싶으면 010-845-9501 이쪽으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아까 제가 삼성 에피스홀딩스 조금 애매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ABL 바이오 아시나요? 제가 또 이게 바이오를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쉬우셨을 거예요. 그래 요로 바이오가 이런 거구나. 왜 그런 거냐면 이 ABL 바이오라는 종목 있죠. 이 종목을 제가 진짜 거짓말 안 못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2만원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 주가가 20만원까지 올라왔고요.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밑에 구간 어디죠? 요 구간 얼마입니까? 5만원 6만원. 이 5만원 6만원 구간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뭐 했어요?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거의 3배의 수익을 얻어갔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언제 그랬어요? 할 수 있는데 보여드릴 수 있어요. 사실 요거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인데요. 일단은 제가 보시면은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 쫙쫙쫙 보면은 여러분들 그냥 날짜만 보셔도 최근 날짜만 보여드릴게요. 그냥 요 날짜 언제죠? 그냥 우리가 여기서도 9월 9일에 보면은 그죠? 9월 9일 제가 GSK와 4조 원대 규모로 기술 수출 ABL 바이오의 기술력이 입증했다면서 의미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요 내용들을 요거 제가 퍼온 거예요. 퍼와서 말씀드리고 ABL 바이오 추가 애로에 대한 부분까지도 언급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일라일리와 또 이렇게 추가 라이센스가 나온 주가 올라갔고요. 그래서 제가 들고 있는 분들에 대해 설문조사를 보더라도 우리가 몇 명이나 들고 있냐 ABL 바이오 설문조사 한번 했었거든요. 급등 나왔을 때 보면은 요렇게 여러분한테 이제 설문조사 했을 때 2,777명 중에 28%몇 명입니까? 거의 800명이 보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큰 수익이 난 종목입니다. ABL 바이오 3배요. 거의 대부분 다 3배 수익 났고 못해도 3배고요. 못해도 3배까지 안 되나? 2.5배? 좀 수익률 잘 나왔으면 4배, 5배까지 나왔겠죠. 과거부터 영상을 보셨다라고 하면. 자,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되는 건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서 앞으로 또 올라오는 바이오 종목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시고 저와 함께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남겨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바이오 관련돼서도
제2의 ABL 바이오 찾아야 되는데 사실 잘 보이진 않아요. 근데 제가 이 10월 달에 말씀을 드리고 지금 2배가 올라간 바이오 종목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 다시 한번 지금 2배가 올라갔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거 바이오 종목도 히든 종목 남겨놓을 거니까 요 바이오 종목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그래서 이거는 또 뭐냐면은 자 여러분 이 바이오 히든 종목이 뭐냐면요. 제가 ABL 바이오 2만원 3만원 대부터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뭐죠? 시가총액 1조 이상의 종목들을 봐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그 당시 ABL 바이오 시가총액이 1조 정도 됐습니다. 1조 1조 좀 넘었었는데 우리가 왜 시가총액 1조를 넘는 바이오를 사야 되냐? 간단합니다. 위험하기 때문이요. 바이오 종목은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죠? 이 임상 실패에 대한 위험, 그죠? 그리고 언제든지 회사가 굉장히 이 재무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는데 이 시가총액이 1조가 되는 회사들은요 애초에 누구요? 기관 투자자한테 검증을 받은 회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시가총액 1조 적어도 7천억 정도에서 1조 정도의 회사를 계속적으로 보라고 말씀드리는 게 최대한 뭐요? 안전한 바이오 종목에 안전한 건 없지만 그나마 안전한 종목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ABL 바이오 흐름을 잠깐만 좀 보면 자 우리가 눌림목 나오고 나서 이때 GSK와 4조의 기술 이전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걸 좀 이렇게 보여드리면 요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게 여기서 내려왔다가 여기서 기술을 떴거든요. GSK와 4조 사두면서 급등 나왔어요. 근데 보게 되면 이때 당시에 주가가 하락할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주가가 하락했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올라간 이후에 주가가 하락할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눌렸어요. 이 당시에 ABL 바이오 시가총액이 얼마였다? 거의 1조 5천억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당시 마찬가지. 주가가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에서 조정마다 만약에 모아갔다라고 하면 엄청난 상승에 대한 탄력을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었겠죠. 그죠? 이 상승과 이 상승. 이때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눌림목 구간이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매집한. 그래서 이 19만 원까지의 엄청난 상승이 나왔는데 ABL 바이오가 우리가 이 종목 잠깐 볼게요. 자, 이 히든 종목 보게 되면 자, 이 기업도 계속적으로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죠. 우상향하고 있는 사이에서 한 번 더 흔들기가 나왔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상황에서 흔들기가 나오지 않고 그대로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추격 매수를 해도 되냐라고 했을 때 추격 매수하면 일단 안 되겠죠. 추격 매수하면 안 된다. 자, 근데 제가 이 종목을 왜 갖고 왔냐? 현 구간에서 추격 매수로 한 번에 들어간 게 아니라 분할로 끊어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종목을 알고 있다라고 했을 때 눌림목 구간이 나오면 뭐 할 수 있어요? 매집할 수 있겠죠. 그죠? 종목을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혹여나 지금 구간에서 매수하고 싶다라고 해서 바로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분할로 또 끊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금리가 인하되면 바이오 종목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코스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종목은 지금 구간에 바이오밖에 없다. 2차전지 있지 않냐? 2차전지는 매물이 많죠. 제가 이 얘기를 1년 전부터 말씀드렸고 바이오 종목 정말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든 종목 꼭 확인하셔서 받아가시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봐봐요. 우리가 지금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돼서 라이센스 아웃 2번이나 진행했죠. 2번 진행했고 요 규모 자체가 얼마예요, 여러분들? 2개 해서 1조입니다. 1조.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과 FDA 임상에 성공한 대기업과 공동 개발 활동을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조 단위의 라이센스 아웃을 보유하고 있고요. 시가총액도 굉장히 높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임상 진행 중이고요. 1비상 진행 중입니다. 이거에 대한 결과가 3개월 안쪽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거든요. 얘네가 하는 게 보시게 되면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이게 뭐가 있냐면 한올바이오파마 있죠. 이게 좋은 게 확장성이 높아져요. 확장성. 그러니까 자가면역 질환 이 시장 규모만 몇십 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2, 3조의 규모로 약물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 말고도 뭐야 예를 들어 갑상선 말고도 또 다른 쪽으로 적응증을 늘려갈 수 있는 확장성이 커요. 확장성이 크다라는 건 그만큼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잡아 가셔야 된다. 그래서 이 바이오 히든 종목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라고 하면 제가 위쪽에 번호 남겨놨죠. 몇 번이요? 010-845-9501 이쪽으로 바이오 라고 세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선착순으로 전달 드릴 거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